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바야흐로 노벨상의 계절입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좀 논란이 많은 노벨 평화상 후보자가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ICAN, 이칸이라고 불리는 핵무기 폐지 국제 캠페인 단체에 돌아갔습니다. 122개국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유엔 주도로 해가지고 핵무기를 폐기한다 하는 조약에 서명하도록 만든 공이 중요한 이유로 거론이 되었는데, 특히 북한 핵 위기로 조성된 이 국제적인 긴장 상태가 바로 이 단체의 핵무기를 폐기시키기로 이 국제 여론을 조성한 게 공적이 되어 가지고 평화상이 돌아갔습니다. 2009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아주 이례적으로 현직 대통령인데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도 핵무기 폐기에 노력했다 이렇게 됐는데,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면은 노벨 평화상을 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앞으로 여러 명이 이 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2000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이하고 만나서 이른바 6.15 선언을 하고 돌아와서 김대중 대통령은 마치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 그리고 김정일이 주한미군이 계속 있으면 좋겠다, 통일 이후에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주한미군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그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2년 뒤에 그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4억 5천만 달러의 현금을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던 북한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핵무기 폐기, 북한까지 포함한 핵무기 폐기 운동을 한 이 국제단체, 비핵단체가 받은 이 상과 좀 모순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이 노벨 평화상은 이게 항상 좀 말이 많은 상입니다. 말이 많은 상. 최근에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 여사, 이제 사실상 그 나라의 가장 강력한 실권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인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탄압을 방치하고 있다. 또 가장 최악의 평화상이라고 찍혀 있는 게 있습니다. 1973년에 월맹의 레독토와 미 국무장관 키신저가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지명이 됐는데, 월맹의 레독토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키신저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왜냐? 월남의 평화를 가져왔다. 월남 평화협상에 성공한 공이다. 협상의 두 주역이다.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년 뒤에 그 평화협정을 월맹이 일방적으로 깨고 월남을 먹어버렸습니다. 그 평화는 공동묘지의 평화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키신저가 항상 이 노벨상 수상자로서는 좀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대전략가로서는 높게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1994년에 PLO 아라파트,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당시 외무장관, 그리고 라빈 수상이 이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에 거의 합의했다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세 사람이 다 받았는데, 그 1년 뒤에 라빈 수상이 암살되고 해서 그 협상 정신이 이어가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노벨 평화상을 꼭 받아야 될 사람한테 안 주었다 해가지고 이게 또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1948년에 깐디가 암살이 되었습니다. 깐디를 노벨 평화상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006년에 노르웨이의 노벨상 위원회에서 좀 사과하는 이야기도 하곤 했습니다. 노벨상 역사상 가장 큰 실수였다. 깐디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은 것. 비폭력 운동의 상징 인물이고, 그 거대한 인도를 평화적으로 독립시킨, 물론 중간에 그 이슬람과 힌두의 갈등으로 파키스탄이 떨어져 나가서 독립국가를 만들고,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은 있지만 이것은 간디의 책임은 아니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 노벨 평화상으로는 말썽이 많은데 대부분이 이게 노벨상이 생물학, 의학상, 화학상, 물리상, 경제학상 등등 과학입니다. 과학자죠. 자, 이제부터 어느 나라가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했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노벨상 대부분이 과학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는 뭐 90%가 과학자인데 이런 과학자를 많이 배출한 나라는 인류의 공동 번영, 인류의 행복, 문명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학적 천재입니다. 이 과학적 천재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그게 인류 국가입니다. 인류 국가. 자기 나라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인류 공영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기술, 발전, 사상을 또 감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이죠. 노벨 문학상까지 포함하면은. 그래서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은 노벨 수상 수상자를 배출했느냐를 보면 그게 인류 국가 랭킹입니다. 1등은 어디겠습니까? 단연 압도적으로 미국입니다. 2016년 말 현재, 작년 말 현재죠. 367명이 받았습니다. 2등은 영국 132명, 3등은 독일 107명, 4등은 프랑스 62명. 이게 빅4입니다. 빅4. 이 4개 나라가 오늘날 인류의 문명에 기여하는 위대한 발명을 많이 한 나라죠. 그리고 천재들을 많이 배출한 나라죠. 5등은 스웨덴이고 30명입니다. 6등은 스위스입니다. 26명. 인구가 적은 스위스가 26명. 일본이 26명입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단연 1등입니다. 그 다음에 8등은 캐나다와 러시아입니다. 23명. 10등은 오스트리아 21명. 이 오스트리아도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많습니다. 11등은 이탈리아 20명. 12위는 덴마크 14명. 13위는 노르웨이 13명. 14위는 폴란드와 이스라엘 12명. 16등은 노벨 수상자 랭킹 16점은 벨기에와 남아프리카와 인도가 각 10명. 19위는 중국과 헝가리로서 각 9명입니다. 한국은 1명이죠. 그러나 과학 부문 수상자는 한국은 아직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요런 또 통계도 한번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구 비례로는 노벨상 수상자가 어느 나라가 최고냐? 인구 비례입니다. 인구 비례. 1등은 인구 5만 명이면서 한 사람을 낸 세인트 루시아란 나라. 2등은 인구가 56만 명의 룩셈부르크 2명을 배출했습니다. 이거 인구당입니다. 3등은 스위스입니다. 4등은 오스트리아, 5등은 덴마크, 6등은 스웨덴, 7등은 영국, 8등은 노르웨이, 9등은 독일, 10등은 네덜란드, 11등은 미국, 12등 이스라엘, 13등은 사이프러스, 14등은 헝가리, 15등은 뉴질랜드, 16등은 프랑스, 17등은 캐나다, 18등은 핀란드, 19등은 벨기에, 20등은 라트비아. 이런 나라죠. 이게 이제 인구당으로 본 노벨상 수상자 배출 랭킹입니다. 이와 좀 비슷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비슷한 통계는 뭐냐 하면은, 이 노벨상은 당대 최근 한 100년의 천재 위인들을 기리는 상인데, 이 미카엘 H. 하트라는 미국의 저술가가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100사람을 뽑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 인류사를 가지고 노벨상을 결정한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영향력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이 영향력에는 사실은 좋은 영향력뿐만 아니라 나쁜 영향력까지 포함되지만은 그런 가치 판단을 생략하고 일단 영향력이 큰 순수로 랭킹을 매겼더니 1등은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메드, 2등은 뉴턴, 고전 물리학의 창시자 뉴턴, 3등은 예수, 4등은 스가, 5등은 공자,
6등은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예수도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반을 썼습니다. 그리고 7등은 종이를 발명한 중국의 차이룬. 8등은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를 발명한 구텐베르크. 9등은 콜럼부스. 10등은 아인슈타인. 그리고 11등은 의학자 파스테르. 11등은 파스테르고 12등은 갈릴레오. 13등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14등은 기하학자 유클리드. 15등은 모세. 16등은 다윈. 17등은 진시황. 18등은 시저. 19등은 코페르니쿠스. 20등은 프랑스의 화학자 라보지에. 21등은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22등은 전기기관을 발명한 제임스 와트. 23등은 전기의 원리를 발견한 페르데이. 24등은 물리학자 맥스웰. 25등은 종교개혁가 루트. 올해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500주년입니다. 개신교의 창시자죠. 26등은 조지 워싱턴. 27등은 칼 마르크스. 이건 나쁜 영향력을 기준으로 했겠죠. 28등은 라이트,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 29등은 징기스칸. 징기스칸이 사람을 많이 죽였지만은 또한 동서양을 통합한 팍스 몽골리카를 만들어서 동서무역로를 확장한 공이 또 있습니다. 30등은 자본론을 쓴 아담 스미스, 이하성야가 있습니다. 이 100명,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로 꼽힌 이 100명을 국적으로 나누면 재밌습니다. 이게 100명을 국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으냐 보면은 역시 영국 사람이 많습니다. 18명.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합치면 15명, 프랑스가 9명, 이탈리아 8명, 그리스 5명, 러시아 4명, 스페인 3명입니다. 미국은 8명이고요. 중국은 7명이고 인도는 3명입니다. 이 직종별로 분류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세계사에서 역시 과학자와 발명가가 36명입니다. 역시 과학자와 발명가가 인류의 문명에 가장 큰 발전을 가져오는 사람들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천재가 말이지만 천재. 이 천재 덕분에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천재치고 고생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천재는 다 이게 피와 땀과 눈물의 산물입니다. 좀 미안하죠. 그래서 천재에겐 감사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재에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과학자와 발명가 다음은 정치 및 군사 지도자 31명. 그 다음에 사상가 14명, 종교 지도자 11명, 문학 예술가 5명, 탐험가 2명, 기업인이 1명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 가장 영향력이 큰 세계사의 가장 영향력이 큰 100대 인물 중에 31등으로 꼽혔는데요. 33등이 알렉산더 대왕이고 34등이 나폴레옹입니다. 그야말로 펜이 칼보다 세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군요. 베토벤은 45등이었습니다. 현존 인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유일하게 꼽힌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95등에 꼽혔는데 누구냐? 고르바초프입니다. 고르바초프를 뽑았다. 난 이런 점에서 이 하트란 분이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고르바초프는 정치적으로는 실패했어요. 소련을 개방하겠다고 했지만은 너무 늦었습니다. 소련을 해체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러나 이분이 착한 사람이라서 소련이 해체할 때 무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리하게 동국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단합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피로 세워진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악의 제국 소련이 해체될 때는 평화적으로 해체됐습니다. 그것은 고르바초프의 착한 마음을 빼면은 안 되죠. 정치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세계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 95등에 꼽혔습니다. 당연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 노벨상을 문학상과 평화상을 빼면은 이 생리, 의학, 물리학, 화학 분야상 요 작년까지 받은 사람이 723명인데 요 랭킹을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이 랭킹은 바로 과학과 기술 능력이죠. 능력이 어느 나라가 강하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랭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과학 부문의 노벨상 수상자 랭킹입니다. 1등 미국 271명, 2등 영국 85명, 똑같이 2등 독일 85명, 프랑스 37명, 일본이 5등입니다. 22명. 대단하죠. 늦게 근대화를 했는데도. 일본을 우습게 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한국이라는데 일본 대단합니다. 스위스가 20명, 캐나다 17명, 러시아 17명, 네덜란드 17명, 스웨덴 16명, 오스트리아 16명, 12등이 이탈리아인데 12명, 호주 11명, 헝가리 11명, 덴마크 9명, 폴란드가 16등으로서 7명, 이스라엘이 6명입니다. 17등인데. 역시 유대인이 머리 좋습니다. 인도 6명, 벨기에 6명, 노르웨이 5명, 남아공 9명입니다.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한 명이라도 배출한 국가는 47개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상위 5개 나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수상자가 전체의 69%를 차지합니다. 이 5개 나라가 과학 강국이라는 거죠. 과학 강국. 거기에 일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한 번 더 외웁시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세계 5대 강국, 5대 과학 강국입니다. GDP 상위 15개 나라 중에서 노벨 과학상을 하나도 받지 않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GDP 상위 30개국 중에서 24개 나라가 노벨 과학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이 경제가 발전하고 삼성전자 대단하고 이 응용과학, 응용기술 대단합니다. 돈을 버는 데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인류 전체를 위한 과학, 인류 전체를 위한 학문은 약하다는 거죠. 노벨상의 의미는 그것이죠. 인류 전체를 행복하게 하는 것. 자기 나라만 아니라, 자기 인종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인류 전체를 행복하게 하는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많은 나라가 인류 국가다. 일본은 과학상 수상자가 세계에서 5번째다. 근대화를 가장 늦게 한 나라인데 한국은 제로다. 그래도 한국은 일본을 우습게 본다. 참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벨상과 관련해서 에피소드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요, 특수 상대성 이론이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광전자 연구로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전자파냐 입자냐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관련 논문으로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벨상을 받기 전에 부인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위자료 줄 돈이 없어요. 근데 부인한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틀림없이 노벨상 받으니까 그때 상금 가지고 위자료 주겠다. 그 부인도 대단한 게 남편이 틀림없이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합의해서 이혼했는데 과연 그 몇 년 뒤에 받았어요. 그 상금이 당시에 1922년입니다. 3만 한 5천 달러 됐습니다. 큰 돈이죠. 그것으로서 스위스에 건물을 사가지고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가지고 잘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벨상 계절을 맞아가지고 노벨상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